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참고만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라도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저도 결혼 전까지는 가족이란 무조건 서로를 아끼고 보호해주는 관계라고만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결혼하면 당연히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그런 순진한 믿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겪은 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모든 걸 참고 이해하려 했던 착한 며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과의 갈등을 넘어 엄마로서 어떻게 싸워 나갔는지, 어떤 결말을 만들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사천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죠.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났어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견기업 회계팀에 입사했죠. 일은 힘들었지만 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진희 씨, 오늘 회식 참석하시죠? 그게 남편이 저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 3년 선배였던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 때문에 인기도 정말 많은 편이었고요. 그런 남편이 제가 좋다고 먼저 다가왔을 때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애를 시작하고부터 궁금하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나진 않았어요. 남편이 우리 집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대여섯 번 정도밖에 못 뵀죠.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를 아직도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어머, 정민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예쁘네. 어서 와, 차 마시자. 따뜻한 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들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까보니까 별것도 없네. 아이,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셨을까? 아이, 엄마, 그래도 얼굴은 반반하네. 근데 집안이 너무 별로야. 식당이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였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때는 그저 못 들은 척 넘어갔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의 말은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좋게 넘기려고 했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는 계속됐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꼭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다른 건 볼 게 없는데 먹을 복은 있더라고요. 그거면 됐죠. 칭찬 같지만 은근히 제 친정을 깎아내리는 말투였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면 시누이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일만 깎아서 내가라고 금방까지 웃던 사람들이요. 저기 아까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만 있네. 그런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더 얄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300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씀씀이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월급의 2배가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언니 이거 봐봐요.
어제 산 가방인데 저랑 딱이죠?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이는 새로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자랑했어요. 재벌하고 결혼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결혼으로 인생 반전을 만들려는 속셈이 딱 보이는 그런 여자였죠. 맞선을 수십 번 받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상대방이 신우이의 허영심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작년에 드디어 신우이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상대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댁 분위기가 한껏 들떴던 게 기억나네요. 아유, 우리 정원이가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아유, 잘했다. 꽉 잡고 놓치지 마. 그런데 3년 정도 사귀더니 갑자기 헤어지더라고요. 혼자 김칫국을 마시던 신우이는 망연자실해서 그 이후로 신우이는 울며불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감싸기 바빴어요. 우리 정은이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 그러니까 다들 좀 잘 대해줘. 결혼하고 5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뜨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는데 화면에 뜬 미리 보기 내용에 제 이름이 보여 무심코 봤던 겁니다. 여러분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걔 또 친정 갔지? 아유, 애들은 누가 봐? 친정엔 맨날 가면서 시댁은 눈곱만큼도 안 챙겨? 손이 떨렸어요. 더 위로 올려보니 이전 문자들이 쭉 있었죠. 진이 그것은 애만 낳고 살 줄 아나 봐.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났죠. 이게 뭐야? 어머니가 날 이렇게 욕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죠. 아니, 그게 엄마가 원래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 난 그냥 못 본 척 했어. 못 본 척? 당신 아내를 이렇게 욕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인정한다는 거잖아. 그날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계속 엄마가 예민해질 때가 있어서 그렇단 말만 반복했죠.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앙금처럼 쌓인 문제기도 했고요.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접 해주세요. 남편한테 제 욕하지 마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을 내셨죠. 이런 반응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해서 제가 다 당황했어요. 아이고 다리야, 네가 화내니까 무서워서 다리가 다 떨린다. 연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정민아, 엄마 병원 가야겠다. 진이가 지금 나한테 너무 소리를 쳐서 쇼크 받았어.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가게 만든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작년에 둘째 민준이를 낳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어요. 새벽 2시면 깨는 아이 울음소리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됐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겨우 재워놓으면 6시에 딸이 일어났어요. 엄마, 배고파. 잠깐만. 엄마가 지금 우리 수빈이 세수부터 할까? 아들을 안은 채 한 손으로 토스트를 만들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해 떡이 되어 있고 얼굴은 다크서클로 시커멓고 수유복엔 토 한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남편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늦게야 들어왔어요. 주말엔 골프 접대다 보다 해서 거의 집에 없었죠. 그래서 육아는 모두 제 몫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진이야, 애들 보느라고 힘들지? 내가 낮에 가서 좀 봐줄까? 그 순간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 절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 근데 말이야. 얼마 줄 거야? 내 친구는 월 300은 받는다던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 이상해? 아유, 얘가 참. 요즘은 친정엄마라도 다 돈 받고 봐줘. 너 설마 나한테 공짜로 봐달라고 하려던 거였냐? 얘 됐어. 나도 바쁜 사람이야. 어머니,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럼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든지. 너희 친정은 부자라서 공짜로 봐줄 모양이네. 사실 친정은 부자가 아니에요.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 시어머니는 늘 불리해지면 식당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다는 식으로 비꼬아서 말하곤 했어요. 결국 정중히 거절했죠. 생각해보니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뭐? 넌 어떻게 애가 그러니?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양보했는데 그걸 거절해?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딸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답니다. 결국 친정엄마께 SOS를 요청했죠. 칠순이 넘은 엄마가 평일엔 식당 일을 하고 주말에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허리도 안 좋은데 4시간을 버스에서 보내고 와서는 쉬지도 못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애들을 봐주셨죠. 엄마, 미안해. 식당 일도 힘들 텐데 다음 주엔 안 오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데 엄마가 와야지. 너 밥 잘 챙겨 먹어라. 일요일 오후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얼굴 까먹겠다. 오랜만이죠?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더니 비싼 베이커리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수빈이 주려고 사왔는데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한 조각에 10,000원이 넘는 케이크였어요. 신우이가 이런 걸 살 형편이 되나 싶었죠. 근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언니, 민준이까지 보느라 힘들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수빈이 봐주려고요. 네? 갑자기 왜? 우리 조카 보고 싶어서요. 특히 우리 수빈이 너무 예쁘잖아요. 신우이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도움이 절실했죠. 신우이가 딸을 돌봐주기 시작한 첫 주, 그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언니, 가서 좀 쉬어요. 수빈이는 내가 볼 테니까. 고마워요. 저 그럼 잠깐 나가서 일 좀 보고 올게요. 짧은 2시간 동안 저는 간만에 밀린 일들을 처리했죠. 돌아오는 길에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고요. 둘째 낳고 처음으로 혼자 그렇게 밖에 다녀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신우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수빈이 옷이 너무 촌스러운데 애들 좋아하는 드레스 같은 건 없어요? 왜요? 그냥 편한 옷 많이 입으니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더 화려하게 입는다니까요. 내가 사줄게요. 그러더니 백화점에 데려가서 한 벌에 50이 넘는 명품 아동복 매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가씨, 이렇게 비싼 걸 왜... 우리 수빈이 최고로 해줘야죠. 봐봐. 벌써 다르잖아. 진짜 공주님 같네. 딸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수십 장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면서요. 수빈아, 이렇게 서봐. 아니야, 고개 좀 더 돌리고 웃어봐. 더 예쁘게. 6살 아이한테 모델처럼 포즈를 요구하는 게 이상했지만 딸도 예쁜 옷을 입고 신나서 즐거워하는 걸 보고 그냥 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시어머니도 갑자기 관심이 폭발해서 매일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찐이야, 오늘 수빈이 사진 안 보냈어? 깜빡했어요. 지금 보낼게요. 예쁜 걸로 보내. 웃고 있는 걸로. 그리고 정은이가 사준 옷 입혀서. 네? 꼭 그 옷 입은 걸로요? 응.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자주 입어야지. 그리고 배경도 좀 깨끗한 데서 찍어.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손녀 사진을 받아보려는 것 치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많았죠. 그 뒤로 한 번씩 시댁에 가면 더 이상했어요. 시누이가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면 한두 시간씩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끔 시누이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들떠있고 행복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 수빈이 최고다. 이모한테 넌 복덩이야. 아우 이뻐. 한 번엔 애가 잘 시간이 돼서 재우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방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가씨 왜 문을 잠가요? 수빈이 지금 잘 시간인데. 우리 지금 노는 중인데. 수빈이 안 졸린대요. 비밀놀이라서 엄마는 못 들어오지. 그 순간 딸이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 오는 애를 억지로 깨우는 것 같았죠. 수빈아 괜찮아? 너 졸려서 그러지. 문 좀 열어볼래? 응 아니야 괜찮아 엄마. 딸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시누이가 바로 끼어들었죠. 애가 좀 떼쓰는 거예요. 우리 금방 놀고 나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뒤로 제가 문 잠그지 말고 있으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편을 들더라고요. 아유 이모랑 좀 노는 게 어때서? 정은이가 얼마나 수빈을 예뻐하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왜 꼭 방문을 잠그고. 방해받기 싫어서 그러겠지. 너 편하게 해주려고. 잘 봐줘도 불만이니? 시누이가 딸을 봐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신발을 신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나 배 아파. 유치원 안 갈래. 많이 아파? 엄마가 봐줄게. 그런데 만져봐도 열은 없고 배를 눌러봐도 아파하지 않았어요. 수빈아 너 진짜 아픈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 알지? 응. 아니 그냥 안 가고 싶어. 억지로 달래서 유치원에 보냈는데 점심시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 수빈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딸이잖아. 예민한 시기일 수도 있고. 그 뒤로도 딸의 반응은 더 심해졌어요. 제가 알던 밝은 모습도 많이 사라졌죠. 수빈아 내일 할머니 집 가자. 싫어. 싫어 안 갈래. 딸이 방바닥에 드러누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죠. 수빈아 왜 그래? 할머니가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무서워. 이모 아니야 그냥 싫어. 이모가 왜? 이모가 너한테 뭐 했어? 아니야 비밀이랬어. 비밀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입을 꾹 다물고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딸 방을 계속 살피고 있었죠. 잠든 뒤에 살짝 들어가 보니 잠꼬대를 했어요. 안 돼, 하지마, 싫어. 이모 무서워.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설마 애한테 이상한 말이라도 한 걸까? 어른들 대화를 들은 게 있을까? 별별 생각을 하며 걱정이 늘어갔죠. 다음날 유치원에서 상담 요청이 왔어요. 어머니, 그 수빈이가 그린 그림인데 아무래도 걱정돼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보여준 딸 그림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온통 검은색 크레파스로만 그려진 그림들. 사람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꽃이나 별 그리기를 좋아하던 우리 애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싶었죠. 아니, 이게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그리고 수빈이가 친구들하고도 잘 안 놀아요.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가족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종이 한쪽 구석에 자신을 그린 것 같은 작은 아이와 검은 덩어리들이 가득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쁜 비밀이래요. 집에 돌아와서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예약했어요. 남편은 또 반대했죠.
그런 일로 상담까지 받을 필요 있어? 돈도 비싼데. 선생님도 상태가 이상하다잖아. 당신은 애 걱정도 안 돼? 결국 저 혼자 상담센터에 딸을 데려갔어요. 놀이치료를 하는 동안 상담사 선생님이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해 주셨죠. 어머님, 지금 수빈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네요. 단어도 반복해서 쓰고. 비밀이요? 네. 그 비밀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그런 걸 강요받은 일이 있나요? 한 번씩 이모하고 자주 비밀놀이 같은 걸 하긴 하는데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하는 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다녀온 날부터 저는 딸에게 시선을 돌려 시누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우리 딸이 아닌 시누이에게서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확실히 뭔가 달라져 있었죠. 우선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가방 정도만 명품을 사 모으던 시누이가 옷이나 목걸이까지 명품 브랜드로 도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가씨, 그 가방 새로 샀어요? 치마도 못 보던 거네요? 얼마 전에 세일해서 샀어요. 예쁘죠? 이거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못 구해요. 누가 보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겠어요. 시누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뭐 인생 로또를 맞았으니까 비슷한 건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데 그때 딱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정훈이한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우리 착한 수빈이 덕분에. 수빈이가 왜요? 아니, 수빈이 덕분에 엄마들 연습도 하고 육아 연습 잘했다고 그 뜻이야. 얼버무리며 넘기는 말에 분명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누이는 정말 로또라도 된 건지 가족 외식도 자주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일식집 같은 비싼 곳으로요. 아가씨, 이렇게 비싼 곳에서 자주 사주면 부담스러운데. 에이, 뭐 어때요? 우리 조카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 수빈이. 식사 중에도 시누이는 계속 딸 사진을 찍었어요. 음식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심지어 의자에 앉아있는 뒷모습까지 찍더라고요. 근데 수빈이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이때가 제일 예쁠 때인데 애들은 빨리 크잖아요. 다 남기고 싶어서 그렇죠. 한 번은 호텔 뷔페에서였어요. 시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에 놓고 간 시누이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죠. 저도 모르게 그 문자에 시선이 꽂혔어요. 너무 귀엽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잘 먹는 모습 더 많이 보내줘. 준혁이란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오래전에 헤어졌다는 그 사업가 남자친구였죠. 시누이가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근데 강준혁 씨랑 다시 만나요? 시누이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 가끔 연락하는 정도? 서로 좋게 헤어져서 지금도 뭐 친구처럼 지내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시댁에서 방에 더 자주 틀어박혀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죠.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했어요. 잘 지내. 아니야, 지금 나 혼자야. 뭐? 보고 싶다고? 사진 보내줬잖아. 시어머니께도 넌지시 물어봤어요. 시누이가 분명 누구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가씨 요즘 누구 만나요? 자주 통화하는 것 같던데? 글쎄, 뭐 정원이 일은 정원이가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만 숨기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온라인으로 녹음기를 검색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생각에 고민도 많았지만
주문 버튼을 눌렀죠. 볼펜처럼 생긴 소형 녹음기, 10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했죠. 잠시 죄책감이 들었지만 딸을 생각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비밀놀이란 걸 하고부터 변하기 시작한 딸,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다. 내 딸이 시댁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나는 우리 아이의 엄마니까. 수빈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 주 주말. 시댁에 가기 전에 딸 가방을 정리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안쪽 포켓에 녹음기를 넣고 지퍼를 닫았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우이가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수빈이 왔네. 얼른 와. 이모가 너 오기만 기다렸어. 평소와 달리 과하게 반기는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죠. 전 오늘 먼저 좀 가볼게요. 민준이 데리고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요 언니, 편하게 갔다 와요. 수빈이랑 잘 놀고 있을게요. 네, 부탁할게요. 2시간이면 돼요. 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들 우는 것도 제대로 달래지 못하고 시계만 쳐다봤어요. 맘 같아선 반나절 정도는 두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딸을 혼자 오래 둘 수 없어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수빈이 이모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병원 예약 시간이 당겨져서 빨리 끝났어요.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날도 아이 표정은 어두웠어요. 재밌었어?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줬어? 뭐하고 놀았어? 제가 이것저것 물어도 딸은 인형만 만지작대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을 재운 후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 30분은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나자 딸을 부르는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죠. 제 앞에서와는 달리 너무 강압적이었죠. 수빈아, 이제 연습 시작하자. 빨리 와서 앉아. 3초 준다. 이모, 오늘은 안 하면 안 돼? 안 돼. 네가 잘하면 빨리 끝난다고 했지? 자, 먼저 인사 연습부터. 싫어. 수빈아, 이모가 뭐라고 했지? 이거 안 하면 엄마 다시는 못 본다고 했지? 엄마가 나 버리고 가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울먹이는 아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말 안 들으면 버리지. 엄만 나쁜 아이 싫어해. 수빈이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수빈이 버리고 간대. 엄마한텐 민준이가 있잖아. 그럼 수빈이는 없어도 된다니까? 이모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수빈이 버리지 말라고 이모가 말해주지. 알았어요. 할게요. 그래, 우리 수빈이 착하지. 자, 이제 크게 따라해봐.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더 크게. 안 그러면 엄마한테 수빈이 버리고 오라고 말할 거야. 아빠 사랑해요. 절규하듯 외치는 내 딸의 목소리. 차마 다 듣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 딸이 이런 고통을 받는 동안 나는 뭘 했던 거지? 다시 재생을 눌렀어요. 이어진 내용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수빈아, 오늘은 아빠 생일이야. 우리 수빈이가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해. 이모, 진짜 아빠 아니잖아. 뭐라고? 너 자꾸 이모한테 대들래? 이거 끝나면 이모가 선물 준다니까? 신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 이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때 거기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지? 거기 가면 엄마 못 보잖아. 당연히 못 보지.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는 필요 없으니까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야, 울지 마. 울면 더 혼난다. 자, 이제 웃어. 예쁘게 웃어야 아빠가 좋아하지. 그 뒤로 신우이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혁 씨, 이번 달 양육비는 언제 보내줄 거예요? 이번 주에 보냈잖아. 500만 원. 아이 옷이랑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서 더 필요한데 300만 원만 더 안 될까? 그 순간 비밀놀이의 실체가 밝혀졌죠. 신우이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우리 딸을 자기 딸이라고 속이면서 양육비를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죠. 시어머니도 공모자였죠. 야, 준혁이한테 더 받아내. 그 정도는 부족해. 애 수술한다고 해볼까? 엄마도 참. 그럼 병원 입원한 사진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의심해. 아이, 그 전에 최대한 뽑아내야지.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어? 녹음 파일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컸지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해 환멸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인간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준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누이가 작년에 사귀다 헤어진 그 남자, IT 사업을 해외를 오가며 한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 어쩜 이 사람이 동아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검색을 시작했어요. 강준혁 IT 사업가로 찾았더니 결과가 쏟아졌죠. 뉴스 기사, 인터뷰, 회사 홈페이지까지 연매출 500억이 넘는 회사의 대표더군요. 작년 말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어서 신우이 SNS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공개 계정에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지만 모두 1년 전에 찍은 것들이었어요. 글을 보니 작년 여름까지는 확실히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신우이가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필은 비공개였지만 팔로워 목록에서 힌트를 얻었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팔로우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승인이 됐죠. 그리고 그 계정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우리 딸 사진만 500장이 넘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시댁, 식당, 놀이터, 저도 모르는 사진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우리 딸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 있었어요. 사진 밑에 해시태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샵 우리 딸, 샵 행복한 엄마.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강준혁이란 남자에게 연락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번엔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살짝 숨겼죠.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시댁에 들러 줄 게 있는 것처럼 했죠. 일찍 왔네? 근데 왜 혼자 왔어? 수빈이는?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죠.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아닌 딸이었을 테니까요. 수빈이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그래? 많이 아픈 거야? 아니 그래도 좀 데려오지. 급히 가는 척하고 주차장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다시 올라가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었죠.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실에 숨긴 녹음기가 그들의 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정은아, 너 준혁이한테 이번 달에 얼마 받았어? 양육비 500에 병원비로 200 더 받았어. 왜? 겨우 그것밖에? 아우 이 멍청아, 더 불러야지. 걔한테 그 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내년 봄에 한국 온다는데 어떡해?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만나기 전에 최대한 받아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그리고 애 말 실수 안 하게 철저하게 교육시켜. 겁을 줘서라도 입 다물게 해. 얼마 뒤 화상통화 연결음이 들렸어요. 강준혁 목소리가 들렸죠. 그 남자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번 달 영어 캠프도 신청해야 하는데 준혁 씨하고 영어로 대화하면 좋잖아. 얼마나 필요한데? 한 300만 원 정도. 알았어. 오늘 보낼게. 우리 딸 좋은 교육 받게 해야지. 통화가 끝나고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봐, 바로 보낸다잖아. 이 정도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되겠네. 진짜 쉽긴 쉽다. 아, 우리 수빈이 덕분에 내 인생이 편다. 아이, 그러니까 너 혹시라도 진이 그거한텐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입단속 잘 시켜.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저는 신우이와 강준혁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이 친구 중에 그나마 제게 잘해주던 미연 씨가 있었죠. 신우이하고는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미연 씨, 혹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미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저는 먼저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의 비밀 계정을 보여줬어요. 우리 딸 사진이 가득한 그 계정. 이걸 봐야 미연 씨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연 씨, 일단 이것부터 좀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정훈이가 왜 이런 걸... 네, 제 딸을 자기 딸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미연 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미쳤네. 미연 씨,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수빈이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엄마로서 부탁할게요. 강준혁 씨하고 아가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뭐든 다 말해주세요. 미연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이거 정은이한텐 진짜 비밀이에요. 지켜주실 수 있죠? 약속할게요. 제발 말해주세요. 정은이가 사실 예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강준혁 씨랑 만날 때였는데. 임신이란 단어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준혁 씨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은이가 말 안 했거든요. 왜요? 정은이가 아이 낳는 걸 질색했어요. 몸매도 망가지고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었겠죠. 정은이 성격상. 그래서 몰래 병원 가서... 미연 씨가 말을 멈췄어요. 지운 거예요? 네, 준혁 씨 몰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수술하고 며칠 뒤에 준혁 씨가 그랬대요. 자긴 빨리 결혼해서 아이부터 갖고 싶다고.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요. 정원인 그 사람도 일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정원이가 패닉이 왔죠. 이미 아이를 지운 후니까. 그러다 결국 미국으로 갔고 헤어졌어요. 그럼 헤어진 이유가... 준혁 씨는 서로 일 때문에 헤어진 줄 알아요. 아이 지운 건 꿈에도 모르고. 서서히 두 사람의 관계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준혁 씨가 미국으로 갔죠? 네, 사업이 대박나서 미국 지사 설립하러 갔어요. 정원이가 엄청 후회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군요.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 미연 씨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어쩐지 정은이가 요즘 돈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매일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네, 준혁 씨한테 매달 양육비 받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거 범죄 아니에요? 아무리 제 친구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거 모으고 있어요.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수빈이를 구해주신 은인이에요. 부탁인데 이 일은 끝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언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차분하게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더 깊은 고민에 빠졌죠. 남편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좋을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하나? 강준혁에게 연락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수빈이 아빠니까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그동안 남편은 항상 시댁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그 사이 딸은 시댁과 떨어뜨려 놨죠. 엄마가 수빈이 보고 싶어 하던데 이번 주말에도 안 갈 거야? 수빈이 친구 생일 파티 있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뭐? 요즘 왜 엄마 집에 안 가려고 해?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저도 그 말 때문에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둘째를 겨우 재우고 거실에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TV를 보던 남편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할까 말까. 그러다 딸이 악몽까지 꾸며 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검은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던 아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울먹이던 목소리,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순 없었어요. 여보, 할 말 있어. 잠깐 TV 좀 꺼줄래? 남편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죠. 진지한 분위기에 자세를 고쳐 앉더라고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고 입을 열었어요. 나 당신한테 이 말을 해야 할지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 아니, 뭔데 그래? 당신이 날 믿어줄지 아니면 또 당신 가족들 편만 들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 하기로 한 건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니까 마지막으로 믿고 싶어서야. 남편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우리 가족 욕하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수빈이가 아가씨랑 어머니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뭐? 무슨 이용을 당해?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끝까지 듣고 판단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말해봐. 당신은 아빠야. 수빈이 아빠. 근데 그동안 당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딸을 상처 주고 있었어. 증거도 있어.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신우이가 수빈이와 비밀놀이를 하던 것, 화상통화로 다른 남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 그리고 제가 모아둔 녹음 파일들이었죠. 내가 그동안 녹음한 거야. 다 들어보고 말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자 그동안 신우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대화들이 생생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더니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모든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난 뒤 우리 둘 사이는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죠. 이게 다 진짜야? 응. 우리 수빈이 그동안 이런 협박받으며 지낸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부모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었죠. 아니, 어떻게 엄마까지 이런 짓을... 나도 처음에 믿기 싫었어. 하지만 수빈이를 봐. 우리 애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난 우리 수빈이 지켜야 했어. 더는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었거든. 우리 애가 부모한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게 당신 식구들이고.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냥 우리 도와준다고만 생각했는데. 됐어. 당신도 몰랐잖아. 나도 뒤늦게 안 거고. 어떻게 우리 수빈이한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당장 시댁에 가서 한판 할 기세더라고요. 당장 가자. 가서 말하자고. 애한테 다시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이제 못 본다고. 잠깐, 아직이야. 제대로 준비해서 확실하게 해야 해. 제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강준혁 씨가 먼저야.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쥐고 있어.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리고 아동학대고. 가족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 맞아. 이건 범죄지. 당신 우리 편 맞지? 나 정말 끝까지 갈 거거든. 우리 수빈이 위해서라도. 당연하지. 당신은 내 아내고 수빈이 내 딸인데 아빠인 내가 지켜야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 남편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너무 든든했죠. 고마워. 사실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죠.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강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대표님이 2년간 속아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로 수빈이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녹음 파일 일부를 보냈어요. 10시간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 강준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었네요. 진짜 제 딸인 줄 알았는데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동안 제 딸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수빈이한텐 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강준혁은 바로 다음 주에 한국에 올 테니 만나자고 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준혁이를 만났어요. 생각보다 더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모두 꺼냈어요. 녹음기도 가져갔죠. 두 사람 앞에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보여줬어요. 강준혁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죠. 저 정말 바보였네요. 강준혁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정은이와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죠. 그런데 제 사업이 커지면서 해외로 가게 됐고 장거리가 계속되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4년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임신한 걸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혼자 나와서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강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믿었던 거군요. 어떻게 안 믿어요? 당신한테 발목 잡는 꼴이 될까봐 숨겼다고 끝까지 혼자서라도 키울 수 있다고 나왔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는 거예요.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은 씨가 보낸 친자 확인 서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위조였지만요. 친자 확인 서류까지요? 네, 병원 도장까지 찍힌 서류였어요. 그래서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강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희 3년 넘게 만났어요. 서로의 모든 걸 알 정도로 가까웠죠. 그래서 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정원인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상처가 묻어났어요. 3억이 넘는 돈을 보냈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내 딸이라고 믿었으니까. 정원이도 힘들 텐데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했고요. 한국 돌아오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보내신 거군요. 네, 정말 멍청했죠. 한 번이라도 의심했어야 했는데. 강준혁이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정원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 증거가 효력이 있으려면. 네, 당연하죠. 전 괜찮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표님, 그동안 송금한 내역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수빈이는 좀 괜찮나요? 많이 혼란스러웠겠네요. 아무래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치료비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탓도 있어요. 저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은 거잖아요.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받아들였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오늘 다 끝내자. 당신도 준비됐지? 가보자. 제대로 끝나고 와야지. 우리 수빈 일 생각해서라도.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반겼어요.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렇게 전화해도 바쁘다고 안 오더니.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아가씨도 안에 있죠? 잠시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묻더군요. 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뭐 돈 필요하다고 온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듣던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죠. 이게 다 뭐야? 언니가 녹음한 거야? 그래. 그동안 내 딸 이용해서 사기친 거 다 녹음했어. 시어머니가 발뺌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 내 목소리도 아닌데.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 아, 제가 그럼 뭐 조작이라도 했단 뜻인가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신우이 SNS 캡처 화면과 통장 내역, 강준혁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저 그리고 어제 강준혁 씨도 만나고 왔어요. 그의 이름이 나오자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미쳤어? 언니가 준혁 씨를 왜 만나? 아니, 그 사람이 피해자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당신이 거짓말로 얼마를 뜯어냈는데. 그건 내일 고소장 접수한대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노려봤어요. 남편의 그런 눈빛은 처음 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래? 우리 수빈이를 이용할 생각을 하냐고? 정민아, 엄마는 청은이가 너무 불쌍해서. 시어머니가 변명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닥쳐요. 우리 수빈이는 안 불쌍해요? 6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안 불쌍하냐고요? 저는 남편 옆에 서서 신우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널 버릴 거라고?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그건 그냥 장난으로. 장난? 6살짜리한테 그런 협박을 하면서 돈 받아 쓰는 게 재밌었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밤마다 악몽 꾸면서 울었어. 우리 애가 검은색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애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으면 그러냐고.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 애를 그렇게 학대하면서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남편도 핏대를 세우고 말했어요. 그동안 수빈이가 받은 고통 생각해봤어? 그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할 짓이야? 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착한 남편을 흔들어 볼 생각인 것 같았죠. 그만해. 네가 이러면 엄마가 너무 속상하잖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제가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가족이요? 세상 어떤 가족이 6살짜리를 돈으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모를 줄 알죠? 그동안 어머니 뒤에선 저 욕하면서 앞에서만 웃었죠? 며느리 흉보느라 바쁜 분이 손녀는 돈벌이 수단으로 잘도 쓰셨네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청은이 인생 다 망가지는 거야. 안 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빈이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안 중요해요? 당신들이 망가뜨린 내 딸 마음은? 그건 또 연극하시네요. 이제 와서 쇼하지 마세요. 안 통하니까. 당신들은 돈이면 가족도 팔아치는 그런 인간들이잖아. 그런 인생은 어차피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인생 저렇게 만든 건 어머니 탓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내일 강준혁 씨 변호사가 내용 증명 보낼 거예요.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겁니다. 여보, 이제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신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계속 하려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용서요? 수빈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당신 때문에 이용당하고 고통받은 내 딸한테. 수빈이한테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늦었어요. 당신들은 법이 심판해 줄 거예요.
다음 날 강준혁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내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진행할 겁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려 한다고요. 2주 뒤 신우이는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조사받았고요.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되고 2달째 저는 증인석에 엄마의 이름으로 섰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딸 수빈이는 6살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나이죠. 그런데 피고인은 제 딸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딸에게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거부하면 엄마가 널 버릴 거다, 고아원에 보낼 거다라고 협박도 했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하면 엄마를 다시는 못 본다는 협박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검은색으로만 그림을 그렸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아동 심리 전문가는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진단했습니다. 판사님, 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피고인은 제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줬습니다. 어린아이가 받은 공포와 불안을 누가 되돌려줄 수 있습니까? 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단순히 돈을 편취한 사기범이 아닙니다.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자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신우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은 피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죠. 강준혁은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진 시댁에서 계속 갚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무엇보다 딸을 위해 싸운 엄마로서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다행히 우리 딸은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밝게 웃고 그림도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딸이 묻더라고요. 엄마, 이모는 왜 나한테 나쁜 비밀 만들었어? 이모가 아파서 그랬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거든. 그럼 이제 나았어? 아직. 이제 치료받고 있대. 근데 오래 걸릴 거야. 이제 이모 안 만나도 돼. 그제서야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남편도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전에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회식도 절대 안 가고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수빈이랑 민준이랑 맛있는 거 먹고 공원 가자. 당신 오늘 회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안 가도 돼. 우리 가족이 먼저지. 나한텐 가족이 더 중요해. 얼마 전엔 우린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저는 여전히 딸을 데리고 심리치료센터에 가고 있어요. 얼마 전 딸이 그린 가족 그림을 봤죠.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배경은 무지개색이었죠. 엄마, 우리 가족이야. 와, 너무 예쁘다.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 이해하려는 게 좋은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제대로 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